자, 저는 진도를 나갑니다. 나갑니다. 일단 어딜 좀 먼저 볼 거냐면 얘들아 전에 시간 관계상 못 풀어줬던 문제가 있어서 그 몇 문제 좀 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118페이지에 16번 한번 읽어볼래? 118페이지 16번. 이거니? 가볼게. 거기 지금 반원 상태에서 점이 5개 찍혀 있어. 딱 특별한 점들이 찍혀 있네. 뭐 호상에는 뭐 3등분점, 뭐 중심, 뭐 지름의 양끝 이렇게 5개 찍혀 있는데 이 중에 3개 선택해가지고 삼각형을 만드는데 그게 예각 삼각형이면 꼭지점 수 중에서 가장 작은 거. 예각 삼각형일 때는 가장 작은 수. 그 다음에 직각 삼각형일 때는 뭐야? 두 번째로 큰 수? 두 번째로. 그러면 가운데 수 말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마지막 둔각 삼각형일 때는 가장 큰 거를 수들을 뽑는데 그것들이 확률 변수래. 얘들이 확률 변수라고. 됐어? 그랬을 때 그럼 다시 9배에서 3배한 새로운 확률 변수의 평균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보통 확률 분포 문제를 읽어보면 그냥 읽자마자 확률 변수가 얼마부터 얼마까지 나오고 그리고 대략적인 확률을 좀 바로바로 좀 구할 수 있지 않나? 보통 그렇잖아. 근데 이 문제는 그래? 안 그런 건 알겠지? 그래.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근원 사건마다를 따져. 근원 사건마다를. 오케이? 여기서 근원 사건이라는 건 그냥 삼각형 기준으로 바꿀까 한번? 삼각형 기준. 그러니까 삼각형 모양에 따라서 채택하는 수의 크기가 다르니까 당연히 삼각형 모양을 가지고 따져보자. 어디 갔냐? 노랑이 없구나. 노랑이 없어? 잠깐만. 노랑을 가지고 싶어. 네.
자, 그래서, 예각일 때, 번호를 매겨볼까? 1번, 2번, 3번 매겨보고, 직각 먼저 할까? 직각이 좀 편하지 않아? 그지? 2번 먼저 해보자. 2번, 직각일 때는 그럼 몇 개 나와? 하나, 두 개 나오잖아. 근데 직각일 때는 세 꼭지점 중에서 가운데 수를 채택하래. 지금 이때는 가운데가 얼마야? 2, 5, 4니까 4 말하는 거지, 4. 4 한 개. 그리고 이때는 2, 3, 5니까 3 한 개네. 이해가니? 이렇게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1번. 예각 가봐. 예각은 하나, 둘, 셋. 얘 아니니? 맞지? 그럼 이러면 예각일 때는 뭐냐면 가장 작은 걸 채택하는 거야. 이러면 1. 이러면 또 1. 이 네 번 1이네. 1이 3개네. 4가 1개, 3이 1개, 1이 3개. 이렇게 쓸게. 괜찮아? 그럼 마지막 둔각. 그럼 둔각은 어떻게 나온 거야? 일단 이거 나온다. 이거 나오고, 그리고 이거 나오고, 또 있지 않니? 이거 나오고, 이거 나오고. 괜찮아? 둔각일 때는 지금 가장 큰 거 채택하는 거야. 이럴 때는 5 하나. 이럴 때는 4 하나. 이럴 때는 5 하나. 5가 2개야. 이렇게. 마지막 이건가? 맞냐? 그러면 4 이렇게. 5 2개, 4 2개네. 그러니까 4가 2개요. 5가 2개요. 이렇게. 근데 이게 혹시 안 센 거는 없나? 혹시 모르니까 전체 개수 한번 따져보자. 전체 삼각형 개수는 알잖아, 이거. 5개에서 3개 선택하는 건데, 그 중에 안 되는 거 있지? 이렇게 선택할 때. 그럼 이게 몇 개야, 이게 그러면? 9개인 거지? 이게 9개 맞냐, 이거? 2, 5. 맞는 거 같아. 됐지? 이제 이름으로써 이제 확률 변수가 나오는 거지. 확률 분포가 나오는 거지. 확률 분포는 그 숫자 말한 거야. 지금 여기 1, 4, 3 이런 거 말한 거야. 보면 1, 3, 4, 5만 있겠네. 1, 3, 4, 5 이렇게만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봐야 아는 거지. 딱 보자마자 뭐뭐뭐 있구나. 이거 바로 알 수가 없지. 아시겠죠? 1, 3, 4, 5 네 종류로 나오고 각각 확률은 현재 9개잖아. 9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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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은 3개고요. 3은 1개고요. 4는 몇 개야? 그러면 이제 3개니? 5는 2개고요. 맞니? 이런 맞는 것 같아. 아시겠죠? 여기에서 이제 뭐 평균 같은 걸 구해야 하는 거지. 묻는 건 얘니까 여기 평균에다가 9배하고 3을 더하면 되겠지. 아시겠죠? 다시 얘기해. 고3 문제일수록 이렇게 나온다. 그냥 읽자마자 바로바로 확률에서 확률이 뼈가 나오지 않아. 됐어? 다시 따져봐야 돼. 그런 사건마다마다 따진다. 됐죠?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 그 다음에, 어딜 보냐면, 자, 112페이지 펴봐. 요 문제. 112페이지에 대표형 읽어봐. 읽었다? 읽었다? 자, 가! 해설을 보면요. 그런 사건을 다 따져가지고 확률분포표를 만들어서 직접 했거든? 됐어?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얘는 지금 단원 배치상 이항분포를 배우기 전이야. 이거 이항분포가 그 뒤에 나오거든? 근데 우리가 이항분포를 배웠잖아. 보기 들어. 이거 이항분포랑 연관되는 거 아니야? 그 전에 문제 설명.
동전을 3번 던져가지고 앞면 나올 때마다 4점 얻고 뒷면 나올 때마다 2점 얻어. 이런 상태에서 확률 변수는 뭐냐? 얻은 점수가 확률 변수야. 이거 구하래, 이렇게. 평균 뭐, 편차. 됐어? 다시 계속. 나 이걸 딱 보고 갑자기 내 뇌리에 스치는 게, 어머나! 이항분포? 선생님, 근데 이항분포는 확률 변수가 총 3번 중 몇 번 나왔냐? 즉 횟수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점수잖아요. 맞아, 맞는데 이 x 자체가 이항분포는 아니야. 얘는 횟수가 아니니까. 하지만 이 점수는 얘나 얘가 몇 번 나오냐, 즉 횟수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연관이 있는 거지. 내 말 이해가? 그래서 확률 변수를 잡는다. 저렇게 잡을 거야. 동전 3회 했을 때 너 기준 잡을까? 너 기준? 앞이 나오는 횟수! 횟수! 이거를 이렇게 잡아. 그럼 얘가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오케이? 이렇게. 총 3번 던지는 거잖아. 얘는 한 번 했을 때마다 이거 벌어질 확률인 거지. 2분의 1이네? 됐죠? 해놓고, 그러면 점수가, 난 지금 점수인 x를 봐야 하는데, 얘가, 자, 이거 한 번 나올 때마다 4점이고, 반대 나올 때마다 2점이잖아. 근데 이게 지금 y번 나온다는 얘기잖아. y번 나올 때마다 3점 없고요. 그 반대는 몇 번이겠어? 총 3번이거니까. 3 빼기 y번이겠지. 그 나올 때마다 2점을 넣고. 이해 가죠? 그럼 2y에다가 이거냐? 됐네. 따라서 묻는 게 x의 평균인데 x가 y 대해서 이렇게 표현된다고? 그럼 평균의 성질에서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이항분포의 평균은 공식 MP 됐어? 뭐 이런 식으로 한다. 내 말 알겠지? 질문. 그래서 아무튼 요 풀이의 근간 실말은 이거라고. 횟수! 몇 번! 몇 회! 몇 명! 이런 느낌일 때. 아시겠죠? 우리 세모 역세모 참 많이 했다. 알겠지?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가 맞으니까 여기 풀이 왼편에 여기 있죠. 여백 좀 있지. 여백에다가 요렇게 요까지만 쓰면 되지 않겠냐? 새롭게 확률 변수를 잡아야 한다고. 이항분포의 확률 변수로. 즉 횟수! 이렇게. 메모하세요. 다 적었니? 다 적었으면 139페이지 와봐. 139페이지 12번 읽어봐. 139페이지 11번. 139페이지 12번. 읽었냐? 읽었어? 같은 느낌의 문제인 걸 알겠냐? 모르겠냐? 박스 밑에 100번! 이러잖아. 100번 반복. 오케이? 맨 마지막에 꺼낸 공은 다시 넣는다며. 그러니까 복원 추천인 거지. 그러니까 독립적이라고. 내 말 이해가? 그러니까 독립식 확률이 떠오르고 이항분포가 떠오르고. 됐지? 그러니까 뭐야 3배수 나오는 사건을 기준 두든지 그 외를 3배수를 기준 두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100번 중에서 3배수가 몇 번 나오냐가 정해지면 거기서 묻는 점수 값이 나오잖아. 아시겠죠? 이제 비슷하게 하면 되겠지. 대신에 이제 얘는 얘는 A 점수에서 B 점수를 뺀 거야. 근데 어쨌거나 쟤처럼 그 횟수를 Y로 잡으면 거기 A 점수 빼기 B 점수가 각각 Y로 표현되고 그럼 뺀 것도 Y로 표현되겠지. 이해 가고 있어? 오케이. 얘도 그렇게 하면 된다. 됐어. 됐다. 그럼 어디 보냐? 그러면 오늘 시작해야지.
135페이지 봐라. 중요하다. 우리 지금 정규분포는 중이었어요. 정규분포는 일종의 연소확률 분포였어. 오케이? 그럼 얘기해줘. 이항분포는 일종의 이산확률 분포인 거고. 왜냐면 얘는 확률 변수가 횟수니까. 횟수는, 그지? 연속적이진 않잖아. 아무튼 얘는 일종의 이산, 얘는 연속인데, 이제 그런데, 거기 주제를 보면, 135페이지. 이항분포랑 뭐 정규분포의 관계를 해놨네. 이렇게.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얘는 기본적으로 이산이고, 얘는 연속인데, 참네. 자, 여기 봐. 주사위를 100번 던져. 그랬을 때 1이 뭐라 할까? 1이 30번 이상 나올 확률을 구하래. 오케이? 주제는 뭐다? 독립생의 확률. 몇 번 중 몇 번인 거니까. 그지? 그래서 이걸 구해볼게. 100번 중 30번 이상이야? 그러면 100번 중 30번, 100번 중 31번, 32번 다 들어갈 거 아니야. 가볼게. 100번 중 만약 30번이면 100시 30, 1 나오려면 확률은 6분의 1인 거잖아. 30제곱 아닌 건 6분의 5인 거지? 70제곱. 다음 100번 중에 31번. 그러니까 6분의 1에 31제곱 아닌 건 그러면 69제곱. 마크해서. 그럼 마지막은 이상인 거니까 100번까지 나오겠지? 100번 중에 100번. 6분의 1에 100제곱 아닌 건 빵제곱. 이걸 싸그리 다 더하면 돼. 이게 답이거든? 이게 답이야? 그런데 물어볼게. 너 이거 구할 수 있냐? 이거 하나만 못 구해. 그죠? 이거 어쩌라는 거야, 이거. 값이 너무 크잖아. 그러니까 계산이 너무 복잡하잖아. 값이 큰 게 아니지. 확률이가 당연히 다 1보다 작은데 계산이 너무 힘들다고. 됐어? 언제 이렇게 힘드냐면 횟수를 많이 던지면 힘들어. 저게 많을 때, 저게 클 때.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항분포를 정기분포로 바꿔버려. 근데 막 바꿔도 돼요? 이게 이항분포의 그 그래프 있잖아. 그거를 n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정기분포 모습으로 비슷해져. 이걸 잠깐 그려볼게. 이를테면 거기 135페이지 봐봐. 135페이지 밑에 개념 어프로치 보면, 자, 이게 뭐냐면 주사위 n번 던져가지고 1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잡았어. 당연히 이항분포지. 근데 던지는 횟수 n을 11대, 31대, 50대 3번 해봤어. 그래서 11대 확률들을 점으로 찍고, 31대 확률들을 점으로 찍고, 50대 확률을 점으로 찍어서 이걸 이어보면, 자연스럽게 이어보면 점점점 좌우 대칭 그 3모양으로 바뀐다고. 즉, 정기분포 모습으로 비슷해진단 말이야. 아시겠죠? 됐어? 그래서 오차는 있겠지. 당연히 오차는 있겠지만, 그건 그냥 무시하고 간다고. 어차피 통계가 다 그냥 어림잡는 거잖아. 내 말 이해가? 그래서 이렇게 n이 무지하게 클 때, 크면 클수록 이항분포는 정기분포의 성질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항분포를 정기분포로 바꿔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 가요. 여기다 할까? 여기다 쓸까? x를 주사위 100번 중 눈 1이 나오는 횟수를 잡으면, 저놈은 원래 이제 이런 이항분포를 따른단 말이야. 100,6분의 1 되겠지? 그런데 이걸 정기분포로 대충 근사화시킬 거라고. 이렇게. 그럼 어떻게 근사화시키냐? 되게 당연스러워. 정기분포에서 여기는 뭐가 오는 거지? 평균이잖아. 근데 이항분포의 평균은 뭔데?
곱한 거잖아. 됐어? 다음 정기분포의 이 자리는 분산 오는 거지. 근데 원래는 이항분포라고. 이항분포의 분산은 요놈에다가 6분의 5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본다는 거지. 이렇게 보고 이제 묻는 건 30번 이상인 거잖아. 30 이상. 이걸 푼다는 거지. 근데 이걸 어떻게 풀어? 정기분포의 확률은 다 어디 모여 있다고? 우리가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어디 모여 있다고? 표준, 정기분포, 표. 그거 하려면 표준화를 해야 하는 거지. 뜻대로 바꿔서 이렇게. 뭔 말인지 이해가지? 이렇게 막 해서 이제 결국 표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확률을 구한다는 거야. 아시겠죠? 됐어? 다시 한번 쓸게. 그래서 확률배수 x가 만약 이런 이항분포를 따른다 쳐봐. 그럼 이걸 정기분포로 대충 근사화시킨다고. 어떻게? 자연스럽다. 평균 자리니까 MP인 거고, 분산 자리니까 MP 1-P인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저 가보면 얘는 이제 뭐 해야지? 표준화까지 한다. 표준화도, 표준 정기분포도 일종의 정기분포인 거지? 얘는 이제 뭐 0, 이렇게 나오겠지. 뭐. 오케이? X, Z. 됐죠? 이렇게 해서 한다고. 요 작업. 언제? n이 매우 클 때. 선생님, 근데요,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는데요? 매우 크다는 건 되게 상대적인 거 아닙니까? 되게 크다고 볼 수 있지만 작다 볼 수 있잖아요. 맞아. 되게 좀 애매한데, 사실 통계학을 보면 이게 매우 클 때가 언제인지 수치로 나와 있어. 이게 아마 내 기억이 맞다면 뭐 이렇게 될걸?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그 매우 크다는 걸 규정해줬어. 근데 고등교육 과정에서는 그런 알 필요가 없어. 그냥 맨날 하면 돼, 맨날. 맨날. 그래서 사실 실질적인 용도는 뭐냐면 이 말보다는 이런 거야. 분명히 문제 읽었을 때 이항분포인데 갑자기 그 문제를 보면 표준 정규 분포4가 나와 있어. 갑자기. 다시? 아니 원래 이항분포는 이런 거 필요 없잖아. 근데 내용은 이항분포인데 갑자기 이게 나와 있어. 이땐 다 쓰는 거야. 아시겠죠? 이게 있을 때. 그러니까 정기분포로 바꿔서 보라는 얘기야. 됐나요? 오케이. 그런 얘기가 쭉쭉쭉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뭐 근사화라 부르고 이 작업은 표준화라 부릅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뭐 할 말 없겠지? 뭐 그런 쭉쭉 뭐 할 수 있겠다. 뭐 하나 해볼까? 그 136페이지에 136페이지에 유제 한번 해볼까? 유제 45-2 한번 해볼게. 어이, 읽어볼래? 읽었다? 자, 당첨률이 10%. 률 붙네, 률. 그러면 이제 다 똑같다는 얘기인데. 0.1이라는 얘기겠지? 이 이벤트에서 400번 응모한대, 400번. 400번 응모할 때 이 당첨되는 횟수가, 당첨이 37번 이상 52번 이하. 가 될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자, 마지막에 묻는 게 확률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는 사실 확률 문제인데 아까처럼 이걸 이제 확률로 풀 수가 없단 말이야. 이게 너무 크니까 잡생각하지 마. 됐어? 그래서 통계 힘을 빌린다고. 어떻게? 이항분포인데 정기분포로 바꿔가지고. 아시겠죠? 그러면 확률 변수를 뭐로 잡아야 할 거 아니야? 400번 중 당첨 나오는 횟수! 횟수라니까, 횟수. 이걸 X로 보자면, 얘는
이항분포를 따르겠죠. 총 400번이야? 근데 당첨률이 0.1이라고. 이렇게. 됐죠? 여기에서 이제 묻는 게, 이 횟수가 37번 이상 52번 이하인 거니까 37 이상 52. 이거 보라는 얘기잖아. 됐지? 근데 이게 너무 크잖아. 그래서 이걸 정기분포로 근사화시킨다는 거야. 평균은 곱한대. 그러면 40. 에다가 분산은 거기다 0.9 곱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36인 거니까 1 6인 건가? 이렇게 보고 하자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이걸 이제 다시 표준화! 표준화! 그래서 52일 때는 평균을 빼고 표집해서 나누고요. 37일 때 역시 평균을 빼고 표집해서 나누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건 엄마랑 해라. 알겠지? 응.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한 번 더. 연습 문제 17번. 이거 한번 여러분들 지금 풀어보실래요? 시작. 힌트 좀 줄까? 정원이 340인데 예약을 400번 받는데, 근데 400번 마다 취소율이 0.1래. 근데 정원을 초과하지 않을, 그러니까 자리가 모자라지 않을 뭐 그런 확률인 거지. 그러면 400번 중에서 취소되는 횟수가 딱 60번이면 괜찮지. 근데 취소를 많아야 그 초과 안 하는 거야? 취소가 적어야 하는 거야? 취소가 많아야지. 그래야 초과하지 않지, 정원을. 됐어? 이해 가죠? 그래서 60 이상이면 되는 거 아니냐? 60부터 되는 거 아니야? 이해 가지? 그래서 취소하는 개수가 60 이상. 풀어 이거. 여기까지 마무리해. 그러니까 확률변수를 뭐로 잡아야 되냐면 400명 중 취소하는 사람 수, 이걸 확률변수로 잡아야 하는 거지. 오케이? 취소하는 사람 수 이렇게. 잘 모르겠어? 알겠어? 빨리 풀어. 나와. 좀비에서 나왔어? 진짜? 오케이. 자, 다 나왔으리라 보고. 안 돼? 모르겠어? 나도 어쩔 수 없어. 나 잡지 마. 나 갈 길 가야 돼. 개별 질문. 자, 한 번 더 할게. 자, 18번. 문제 읽어, 18번. 문제 천천히 잘 읽어. 이 문제 푸는데 눈깔 돌아간다. 정신 못 차릴 거야. 자, 읽었어? 할게.
점수가 X라는 게 X 맞지? X 따라 X 없네. 그 점수가 확률 변수야. 내가 그걸 X로 잡았어. 근데 그놈이 정기분포 따른데 평균은 56, 표준편차는 12. 근데 그 점수인 저 X가 80 이상일 때가 합격이래. X가 80 이상일 때가 합격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런 시험에서 10,000명이 응시했대. 그 중에 10,000명 맞냐? 213명 맞아? 쓸 때 214명 이상이 합격할 확률을 구하래. 자, 이 문제의 뼈대를 이루는 건 무슨 분포야? 몇 명 중 몇 명인 거니까. 이항분포야, 분명히. 됐어? 쓸게. 확률 변수를 새롭게 잡아야 돼. 10,000명 중 합격자 수! 이게 확률 변수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이항분포 아니야? 사람 수. 그래서 이걸 내가 Y로 잡을게. 그럼 얘는 무슨 분포? 이항분포를 따른단 말이야. 몇 명 보는 거지? 10,000명. 그럼 여기는 뭐가 오는 거지? 임의의 한 명당 합격률이 와야잖아. 여기는 수학적 확률, 임의 한 명당. 이게 와야지. 그런데 합격하려면 이 X라는 점수가 80 이상 돼야 한다고. 여기는 이게 돼야 돼. 저 정기분포에서 확률변수가 80 이상일 이 확률, 이게 와야 돼. 내가 질문. 됐어? 됐지? 오케이. 이거를 한번 구해볼까? 뭐, 이거를? 뭐, 어디다 구하지? 따로 해야 하나? 여기다 하자, 그냥, 따로. 야! 정기분포야. 확률 구하래. 그럼 표준화. 80인 거니까 80 빼기 평균이 56. 나누기 표준 편차가 12. 계산. 이러면 얼마냐면, 얼마야? 2다, 2. 오, 예. 2. 그러면, 꼭 한번 그려라, 이렇게. 표준 정기분포 곡선을. 가운데는 0이고, 2면 오른쪽에 있을 거 아니야? 크다니까 여기 오른쪽, 여기 말한 거야. 됐죠? 근데 표를 보면 이만큼 나와 있을 거 아니야? 이게, 거기 있대! 0.48. 그럼 따라서 너는 0.0인 거지. 됐지? 그래서 여기가 0.0이라고. 오케이?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묻는 건 뭐냐? 사람 수가 213명 이상이라고. 얘를 확률 묻는 거야. 그런데 이제 2부. 여기까지 1부, 이제 2부. 아이씨! 졸라 크잖아! 됐어? 정기분포로 근사원. 평균? 그럼 얘랑 곱하는 거야? 어디 갔어? 여기 써줄 거 따로? 여기 지금 뭐였지? 0.0이야? 0.02, 0.02. 이렇게. 따로 썼어? 오케이. 그러면 곱해. 그럼 200이냐? 분사는 거기에다가 0.98 곱하는 거잖아. 이씨, 200에다. 이씨, 0.98이면, 이씨. 196. 뭐의 제곱이지? 196이? 14의 제곱, 오, 예. 표준편차 14. 맞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고 한다는 거지. 다시 그러면 표준화. 214인 거니까 거기다 평균을 빼고요. 평균이 200이야. 표준편차 나누고요. 이거 얼마야? 1인의 1? 이건 할 수 있겠지. 이렇게 한번 더 이렇게 한번. 아시겠죠? 됐어? 다시 해볼게. 전체적인 큰 흐름은 메인스트림은 이항분포란 말이야. 면적 합격자 수. 새로 잡았어. 이항분포 10,000명. 근데 여기는 이제 이미 한 명당 합격률이 왔는데 걔는 저 정기분포 확률이라고. 그래서 정기분포 확률인 거니까 표준화해서 구했었지, 이렇게. 그럼 여기 이항분포에서 합격자 수가 214 이상, Y가 214 이상 확률을 구하는 건데, 이게 또 너무 크잖아. 다시 또 정기분포, 이렇게. 됐어? 이렇게 바라보고, 그럼 다시 또 표준화. 이해 가냐? 한 번, 두 번, 세 번 해야 돼. 됐지?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면 메모는 요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것도 이제 하면 되는 거니까, 하면 돼. 이렇게 딱 적으면 되겠지.
그럼 계산하면 되잖아. 저거. 노란색이 1부고 빨간색이 2부야. 됐어? 적어라 빨리. 추워? 너무 춥습니다. 어디 갔지? 리모컨 어디 갔냐? 여기 있네. 너무 춥대. 아, 이게 파워구나. 됐나요?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전기분포까지가 마지막 마무리가 됐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추정이란 작업을 하러 간다. 실장 통계적 추정. 왜 들어봐? 지금부터 뭘 하려고 하냐면 추정이란 걸 하려고 하는데 추정의 국어적인 뜻은 여기 봐라. 추정의 국어적인 뜻은 미루어 짐작한다. 예상한다는 거지. 오케이? 뭘 갑자기 예상하냐면 지금부터 하는 건 뭐냐면 주어진 데이터를 싹 다 보는 게 아니라 일부만 볼 거야. 그 보통 표본이라 하지, 표본. 영어로는 샘플링. 오케이? 일부만 봐가지고 전체를 미루어 짐작한다고.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건 다 이제 표본을 조사하는 거야. 전체 조사가 아니라. 됐어? 그런데 이 내용이 이제 두 가지인데, 그건 하면서 얘기하자. 지금 뭐 할지 알겠지? 이제는 일부만 표본 가지고 원래 전체의 모습을 예상하는 그런 행위를 할 거라고. 그래서 일단 뭐 표본 보는 거에 그 관련된 용어들이 146페이지에 나와 있어. 자, 박스부터 쭉 읽어볼게. 같이 읽자. 자, 1번 네모, 모집단과 전수조사. 통계조사에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를 모집단이란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데이터들의 총 모임 있지? 그걸 모집단이라 한다고. 모는 엄마 모. 원래 집단 엄마, 원래 거 뭐 이런 뜻이야. 모집단이라 하고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걸 전수조사를 한다. 저는 전체 말하는 거야. 전수조사. 다 보는 거. 오케이? 전수조사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혹시 뭔지 아냐? 5년인가? 그렇지? 직접 선거제잖아, 우리. 직선제 아니야. 오케이? 그것도 다 전수조사지? 아니면 이것도 있어. 그 5년마다 한 번은 조사할 거야, 아마. 인구 총조사. 이거 진짜로 주민센터 직원이 나와줘. 정말 가가호 다 조사해, 진짜로. 근데 여러분들은 한 번도 그 주민센터 직원을 본 적이 없을 거야. 왜? 근데 여러분들 학교에 있거든. 오전에 보통 나와, 오전 12시 전으로. 오케이? 정말 다 조사해. 띵동 눌러가지고 누구 삽니까? 다. 진짜로. 그런 게 전수조사. 아시겠죠? 오케이. 2번 내면 표본과 표본조사. 모집단에서 뽑은 일부분의 집단. 그걸 표본이라 하고, 표본을 조사하는 것을 표본조사를 한다. 또 표본에 포함된 대상의 개수를 표본의 크기, 그러니까 몇 개만 뽑아보느냐? 그게 표본의 크기야. 중요해, 이거. 됐어. 다시, 표본의 크기가 뭐라고? 그 표본에, 거기에 몇 개 들어있냐? 몇 개 조사하냐? 그게 표본의 크기야. 아시겠죠? 이 밑줄 한번 쳐볼까? 여기, 표본에 포함된 대상의 개수 밑줄. 하고, 개수의 동그라미. 그러니, 표본의 크기는 당연히 항상 어떤 값이 나와? 자연수야. 표본의 크기는 항상 자연수라고. 표본의 크기는 항상 자연수라고. 몇 개 받냐를 말한 거니까. 아시겠죠? 오케이. 하고, 모집단에서 표본 뽑는 행위를 추출이란다. 추출. 뽑는다. 응? 근데 나는 추출하면 나는 화학 시간이 떠올라. 이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뭐 이렇게 뭐 연기해가지고 이렇게 따로 추출하는 거 뭐 있지, 그런 거. 거꾸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 부르지, 그걸? 무슨 추출을 하잖아. 화학 실험 안 하냐? 근데 요즘에 학교에서 화학 실험 많이 하냐? 하지.
화학실 있지? 실험실 있지? 어, 가끔씩? 거기에 막 비커도 있고, 산발에도 있고 있어? 알콜 램프도 있고? 아, 아무튼 아니, 무슨 추출을 하잖아. 기체를 액체로 뽑아내는 거, 그 뭐라고 하잖아, 그거를. 기체, 미안해, 무식해서. 아, 나 화학 다 배웠는데. 자, 고개 들어봐. 근데 여기서 헷갈리는 게 좀 있어. 잘 들어? 표본이란 말 했잖아, 표본. 표본. 잘 들으라고. 표본을 두 가지 뜻으로 써요. 첫째는 표본을 그 뽑은 것들의 모임인 집단으로 쓰기도 하고, 집단을 지칭하기도 하고, 뽑은 각자 하나하나 있지. 그걸 또 표본이라 쓰기도 해. 그러니까 뉘앙스로 알아서 파악해야 돼.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 때 어렴풋이 생각나는데, 이걸 구분할 때 표본 집단이란 말이 있었던 것 같아. 그 당시 때는. 지금은 혼용에 쓴다. 아시겠죠? 마치 우리 그 확률 변수 정의할 때 확률 변수는 함수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 값을 의미하기도 했거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다중적인 뜻이 있다고. 이런 걸 뭐라 부르지? 뜻이 여러 개인 거. 다 있어? 오. 아시겠죠? 다시 표본 집단을 의미하기도 하고 표본 그 개개 하나하나를 의미하기도 해. 이거 모르면 헷갈려? 아무튼 그렇다. 3번 이미 추출. 모집단에 속하는 각 대상이 같은 확률로 추출되도록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을 임의 추출. 그거 옛날에 했잖아. 같은 정도로 기대한다. 임의란 말이 평등하다 이런 느낌이라니까. 됐어? 뭐 누구를 편애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고. 랜덤하게. 임의 추출을 하고 또 한 개의 자료를 추출한 뒤 보고 다시 되돌려 놓는 거를 복원 추출. 되돌려 놓지 않는 것을 비복원 추출한다. 여기 나오네. 드디어 용어가. 좀 거기 스킨십 좀 안 하면 안 될까? 이 변태들아? 알겠지? 여기 나오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 그 발음 대로 리마크 읽어볼게. 특별한 말이 없으면 임의 추출은 복원 추출로 간주한다. 밑줄 쳐. 복원의 별표 2개. 자, 지금부터 하는 표본에서는 무조건 모든 추출은 다 복원이에요. 그냥 무조건 복원이야. 비복원 없습니다. 근데 비복원 가지고 이론을 정립할 수 있어. 이 정립돼 있거든? 통계학을 보면. 근데 비복원 가지고 나오는 이론이 복원에서 나온 이론보다 너무 어려워. 그래서 고등교육 과정에서는 무조건 다 복원만 해. 그냥 무조건 복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나와있잖아. 특별한 말이 없으면 무조건 복원. 그냥 무조건 복원이라고. 비복원 생각도 하지 말아라. 아시겠죠? 무조건 복원이야. 여기부터는. 중요해. 두 번째, 모집단의 크기가 표본의 크기에 비해 매우 큰 경우는 비복원 추출도 그냥 복원 추출을 이게 뭔 말이야? 그냥 맨날 복원으로 보란 얘기야. 잡생각 하지 마. 됐어? 이겠다. 이게 증거잖아. 이겠다. 맨날 복원을 생각하라. 그런 말이야. 됐죠? 자, 용어는 이제 해결됐으리라 믿고, 여기 그림 잠깐 볼까? 그림. 원래 엄마 집단이 쫙 있고, 그 중에 일부만 추출하는 거. 그래서 그게 표본. 됐죠? 근데 여기 표본은 이 집단을 의미하는 거네? 근데 여기 개개개 별량 하나하나를 또 표본이라 말하기도 해. 이거를 표본조사. 거꾸로 얘 표본 가지고 모집단의 성질을 파악하는 걸 추정. 미로 짐작한다, 추정. 오케이? 근데 우리는 이제 추정을 두 가지 할 거야. 모평균과 모비율. 뭐, 이따 보고.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147페이지는 뭘 할 거냐? 여기 개념 어렵다. 잘 들어야 돼. 자,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라는 걸 배울 거야.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 아니면 표본 평균의 분포인데, 잘 들어겠다잉? 자, 모집단이 2, 4, 6이라 해봐. 2한계, 4한계, 6한계. 됐어? 여기에서 일부만 볼 거야, 일부만. 근데 표본의 크기는 보통 n으로 씁니다. 자연수라서. 표본의 크기를
2로 잡을게. 그러니까 두 개만 보겠다고 전체는 세 개인데. 선생님 좀 표본을, 이거 모집단을 좀 많이 해주지. 이거 어려워, 개념이. 세 개만 해도 어렵다고. 아무튼 이 중에 두 개만 볼 거야? 됐어? 근데 어떻게, 무슨 추출로? 당연히, 보건 추출로.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오는 표본을 싹 다 열고 해보면, 물어볼게. 그렇게 해서 나오는 표본은 몇 개 나오는 거냐? 보건으로 두 개야? 몇 개야? 에? 하나 뽑을 때마다 세 가지잖아? 그렇게 두 번 뽑는 거잖아? 몇 개야? 9개인 거지. 자, 9개 다 읽어 할게. 2, 2, 2, 4, 4, 2, 4, 4, 4, 6, 6, 4, 6, 4, 4, 4, 6, 6, 4. 2, 6 있어? 미쳤다. 잠깐만. 2, 4, 4, 2. 2, 6이잖아. 2 병신아. 이 박중환 병신 새끼. 2, 6, 6, 2. 그 다음 4, 4. 그 다음 4, 6. 6, 4면 하고, 마지막 6, 6. 9개 맞냐? 왜, 진짜, 약 올리지 마, 이씨. 다시 해야지. 2, 4, 4, 2, 2, 6, 6, 2, 4, 4, 4, 6, 6, 4, 6. 오케이. 이렇게 9개. 됐어? 표본 평균이란 건 뭐냐면, 어려워. 잘 들어야 돼. 표본도 하나의 집단이잖아. 그럼 여기 있는 것들도 평균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있는 것들이 평균. 이게 바로 표본 평균이야. 이걸 써보면, 너는 2고, 너는 3이고, 너는 3이고, 너는 4고, 너는 4고, 너는 4고, 너는 5고, 너는 5고, 너는 6이고. 됐어? 이 표본 평균을 확률 변수화 하겠다는 거야. 얘들을 확률 변수로 보겠다고. 그래서 이름이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야. 대충 느낌 와? 느낌 뭐냐고? 됐어? 그래서 표본 평균을 기호로 보통 어떻게 쓰냐면 X 바로 써, X 바. 왜 X로 쓰냐면 얘가 일종의 확률 변수 역할인 거니까. 그러니까 이 바는 표본을 뜻하는 거겠지? 근데 이 뜻에 맞춰서 한다면 당연히 평균이 M인 거니까 뭐 이렇게 써야 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쓴 이유는 이걸 확률 변수화 하겠다는 거야. 됐어? 다음. 용어가 두 개 더 있어. 표본 분산이라는 게 있어. 표본 분산. 얘는 뭐겠어,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을 분산 말한 거야? 됐어? 응. 근데 그게 뭐 이제 이렇게 있겠지, 뭐. 이렇게 있어, 이렇게. 선생님, 근데 얘들은 왜 점으로 표시하죠? 왜냐면 이것들은 확률 변수화하지 않아. 근데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 중에 한 개 정도만 구하라고 해. 됐어? 그래서 요 중에 한 개 정도, 요놈만 구해볼게. 여기. 오케이? 응. 다시. 얘의 분산 말한 거야? 어디 쓰지, 근데? 여기다 쓸까, 그냥? 왜냐면 요거 하나 더 있거든. 표본 표준 편차도 있어. 근데 이거는 뭐 위에 있는 표본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운 거야. 이것도 뭐 그냥 띵띵띵띵띵띵띵띵 얘도 확률 변수화 하지 않아. 이것만 확률 변수화 해. 됐어? 기호는 얘는 라지 S로 쓰고요. 아니야. 이걸 라지 S로 쓰고요. 이건 라지 S 제곱으로 써. 표준 편차가 원래 용어가 스탠다드를 했잖아. 스탠다드. 이니셜 S로 쓴다고. 얘는 S 제곱인 거고. 오케이? 야, 그 원래 표준 편차는 뭐로 썼지? 원래 표준 편차. 시그마. 원래 분산은 시그마 제곱. 됐어? 그러니까 그거는 그리스 문자고, 이건 이제 영어로. 지서가 잘 봐야 한다. 자, 이때 요거 하나 구해볼게. 이거. 어디 쓴 거야? 어디 써야 돼? 이거 여기다 쓸게. 자, 여기에서 분산이야? 분산 많이 해봤잖아. 변수 빼기 평균. 분의 변수 빼기 평균. 이걸 뭐 한다고? 제곱한다고, 그지?
가지고 이걸 평균 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두 개니까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됐지? 가 아니고, 중요해. 표본 분수함 구할 때는, 분명히 얘를 빼야 한다. 다시. 표본 분수함 구할 때는, 여기를 2를 빼야 한다고. 표본 분수함 구할 때는 2를 빼줘야 돼. 왜 그런지는, 이건 교육과정을 넘어서 불편 추정이라 하는데, 여기 교재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자, 미리 잠깐 볼게. 이거 어디냐면, 흰색 박스 2번 있잖아? 지금 화답하는 거야? 이제는 화답하는 거야. 야, 야, 사이가 너무 좋다. 야, 화답을, 야. 자, 1번이 X바, 표본 평균인 거지? 2번 동그라미가 라지스 제곱, 표본 분산이야. 그래서 보시면 밑에 여기 n분의 1이 아니라 n 빼기 1분의 1 있지? 이 빼기 1이 그거야. 됐어? 근데 빼기를 왜 하냐고 여기 뭐라 나와 있냐면 위마크를 보시면 2번 동그라미 표본 평균을 정의할 때와 달리 표본 분산의 정의에서 n이 아니라 n 빼기 1로 나누는 것은 표본 분산과 모 분산은 뭐냐면 원래 집단, 모집단을 분산 말하는 거야. 의 차이를 줄이기 위함이다. 만 나와 있네. 근데 왜 줄이며? 그런 건 안 나와 있잖아. 교육과정 밖이야. 그냥 알아두면 되는 거야. 근데 알아둬야 돼.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야. 아시겠죠? 다시. 다른 분산 말고 표본 분산 구할 때만큼은 항상 이렇게 정의를 써. 확률 변수 빼기 평균의 제곱의 평균을 할 때 마지막 개수가 아닌 1을 뺀 개수로 해야 한다. 아시겠죠? 됐어? 이거 이따 한 번 더 해볼게. 이따가 밑에 얘 있거든. 이따가. 그래서 아무튼 얘들이 표본 분산, 얘들이 표본 표준 편차. 여기까지 질문. 이제 실제 값은 이제 소문자로 써. 편평이나 값은 스몰 x바. 얘는 스몰 s의 제곱. 얘는 스몰 s로 쓴다. 값은, 실제 값은. 아시겠죠? 오케이. 아직 내용 안 끝났어. 그런데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얘를 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랑 비교하려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모집단 있잖아? 모집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 이런 평균은 기존까지는 그냥 평균이라고 불렀잖아. 근데 이제 표본과 구분하기 위해서 얘를 모집단의 평균에서 얘를 이름하여 모평균이라고 불러. 모평균. 오케이? 그럼 저는 어떻게 써, 평균이? 그냥 하나씩 있으니까 그냥 중학교 방식으로 하자. 응. 이거지? 얼마야? 5냐, 5? 아이고, 아니, 4 아니야, 이거? 4잖아, 4. 정신아. 아, 이게 2, 4, 6이잖아. 됐어? 다음. 이런 분산. 어이씨, 자리가 없네. 아, 정말. 이거 어디다 빼지, 이거를? 너 이거 어떻게 빼야 돼, 이거, 너. 여기다 쓸까, 그냥? 그냥 여기다 쓸게, 조그맣게. 이를 빼야 한다는 거야. 여기 쓸게, 이렇게. 다음. 모분산. 즉, x의 분산을 구해보면, 가요?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적으로 할게. 그러니까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계산하면 3분의 56 빼기 16이니까 얼마냐? 48이냐? 3분의 8이냐? 오케이. 아무튼 이게 이제 이름하여 뭐 붙여가지고 뭐 분산이야. 자, 그래서 이제 얘지, 얘.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을 한번 구해보겠다고. 여기서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놈 구해보면, 같은 게 여러 개씩 있지 않냐? 2 한 개 있고, 3 두 개 있고, 4 세 개 있고, 5 두 개 있고, 6 한 개 있고. 이렇게. 이걸 다 더하면 총합인 거고. 개수가 9개라면, 이렇게. 자, 이걸 계산해 보면, 6, 2, 12, 16. 4다. 첫 번째 결론.
표본 평균들의 평균은 모 평균과 같다. 다시 얘들의 평균은 얘들 평균과 같다고. 이게 첫 번째 결론이야. 됐어? 그럼 두 번째 표본 평균들의 분산을 한번 또 구해보자고. 제곱해야지. 까지가 제곱의 평균 빼기 아까 평균이 4였잖아. 평균의 제곱. 이걸 계산해보잖아. 내가 빨리 해볼게. 빨리 하는데 50, 36이다 얼마냐. 156. 9분의 156에다 빼기 16 하는 거니까 이게 나눠지잖아. 3분의 52냐? 얼마예요? 48이니까. 3분의 4. 3분의 4 나오거든? 자, 모 분산과 연관이 있겠지. 얘가 얘를 어떻게 한 거냐면 이놈 나눈 거야. 3분의 4는 3분의 8 나누기 2라고. 그래서 안 믿는 건 아니지? 내가 억지로 끼워 맞췄나? 아니야, 실제 계산한 거야. 두 번째 결론. 표본 평균들의 분산은 모분산에다가 표본의 크기 분의 1배가 된다. 이렇게. 오케이? 이게 두 번째 결론이야. 다시.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의 표본의 크기분의 1배. n분의 1배라고. 평균은 그대로, 분산만 n분의 1배. 평균은 그대로, 분산만 n분의 1배. 이게 결론이야. 아시겠죠? 오케이. 이 정도 하고, 일단 메모 좀 하고 할까? 잠깐 이 얘기만 해볼게. 야, 지금 얘들 평균이 얘들 평균이랑 같다는 건 좀 느낌은 오지? 이게 딱 보면, 이게 딱 4에 딱 서 있으면 2한계, 6한계, 3두개, 5두개니까. 그렇잖아. 좌우 대칭도로 나올 거 아니야. 됐어? 4가 평균이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봐. 이러면 분산이 이전 분산에 비해서 이게 지금 줄어든 거 아니야? 분산이 줄어들었어. 그럼 이게 무슨 말이지? 분산이 작을수록 다 고만고만하다는 얘기잖아. 별량들이 좀 모여있단 말이야. 잘 봐봐. 2 하나, 4 하나, 6 하나 평등하게 하나씩 있는 게 좀 몰리는 게 보여? 가운데로? 아니 끝에 있는 것들은 한 개씩이고 그 다음은 두 개씩이고 얘는 세 개나 있잖아. 이게 쏠림 현상이라고. 평균치로 자료들이 많이 모인다고. 그러니까 분산은 작아지는 거야. 그럼 왜 모이냐 생각을 해봐. 이 끝은 이 끝에 있는 거 봐봐. 이 끝은 여기 끝에 있는 것들을 평균된 거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좀 안쪽으로 모아지겠지. 느낌이 오나? 두 개 잡아가지고 평균된 거니까 좀 안쪽으로 당겨진단 말이야. 뭐 그런 느낌이라. 아시겠죠? 아까 됐고 이 정도만 알면 된다. 자, 여기까지 해서 메모를 할 걸 합시다. 이게 147페이지 용어 쭉 나와 있습니다.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편차, 표본평균, 표본분산, 표본표준편차 있고 빨간 펜 드시고 표본분산 구할 때 표본분산 구할 때 여기 빼기 1 여기 동그라미 별표 2개. 근데 이게 아직까지 수능에 나와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내신에서는 좀 내가 몇 번 보긴 했어. 어이구. 몇 번 보긴 했어. 표본 분산 구할 때 조심하시라. 그리고 표본이 x바 밑에 한번 더 해볼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표본이 자 이처럼 표본이 예를 들어서 여기 114를 해볼게. 이런 표본 하나의 표본 분산 구해볼게. 간다. 일단 평균을 먼저 구해봐야 할 거 아니야. 평균은 얼마냐면 2 아니냐 2? 2. 그럼 갈게. 확률 변수 빼기 평균, 별량 빼기 평균.
제곱, 별량 빼기 평균, 제곱, 별량 빼기 평균, 제곱. 한 거를 다시 평균 내는 거니까 이게 3나누잖아. 3이 아니라 2나누한다고 이렇게. 아시겠죠? 됐어? 지금 두 번 해드렸습니다. 됐습니다. 고 다음 이제 정작 중요한 건 이제 이거지. 자, 이 얘기가 어디 있냐면 148페이지. 흰색 박스. 보여?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 M. 모평균은 보통 M으로 쓰거든. 얘는 뭐로 쓴다고? 얘는 시그마 제곱. 기억나지? 오케이. 되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 시그마 제곱의 n분의 1배다. m인 거고. 다음 그 옆에 이제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여기에 루트 씌운 걸 거 아니야. 당연히 루트 n분의 5 표준 편차가 되겠지. 루트 씌운 거니까. 아시겠죠? 네. 그건 뭐 나 안 쓴 이유는 그냥 여기다 루트 씌우면 되는 거니까. 이해 가한가? 이해가? 질문. 질문에 됐습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하고 문제풀이 할게.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할 때 직접 이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를 만들어서 인원 평균을 구하는 게 아니고 원래 모집단의 평균을 대신한다고. 이거 구할 때 이걸 만들어서 하지 않고 그냥 저것만 보면 된다고. 다시 요것들의 분산고를 할 때 이놈 확률 분포를 정리해가지고 직접 구하는 게 아니고 아까 나처럼 직접 구하는 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그냥 저거 분산 구하면 된다. 그 얘기야. 왜냐하면 표본 평균의 이 확률 분포는 보통 얘보다 훨씬 복잡해져. 지금 내가 이게 3개를 봤잖아. 만약에 모집단의 확률 변수가 4개라 봐. 그럼 표본 몇 개 나와? 복원인 거니까 16개 나와요. 이게 5개잖아? 그럼 몇 개 나와? 25개. 심지어 이 5개에서 만약에 표본의 크기를 3개 해봐. 3개 뽑는다 쳐봐. 그럼 몇 개 나와? 5에서 제곱 125개 나와요. 그래서 엄청 복잡해진다고. 그러지 말고 원래 집단, 모집단만 잘 분석하면 돼요. 이게 얘기하고자 하는 거야. 이게 학습 목표라고. 아시겠죠? 이건 직접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거를 추정할 수는 있어야 돼. 이 모습을 좀 알 수는 있어야 돼. 왜냐면 이런 관련된 어떤 문제가 나오긴 하거든. 문제를 보면서 얘기하고. 됐습니다. 아유, 마음이 급하네. 그래서 그런 얘들이 148페이지에 그 박스 밑에 있는 개념 어프로치 이해가 뭐 나랑 큰 차이가 없을 거야. 쭉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볼까? 149페이지에 개념 체크 보세요. 읽었어? 자, 모평균 10, 모분상 9. 표본의 크기가 100. n이 100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라. 평균은 그대로, 분산은 n분의 1배,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1배. 괜찮아? 오케이. 엄마도 아시겠다. 다음 150페이지. 대표형 읽어. 읽었어? 거기에 주어진 표가 모집단의 확률 분포표야. 근데 여기에서 세 번째 줄, 표본의 크기가 5, n이 5라고? 인 표본 평균의 평균 분수 구하라. 할 수 있겠지? 분산만 5분의 1배 하면 되는 거야. 됐니? 오케이. 다음 151페이지. 얘는 뭐냐면 이제 이 이산적인 얘기를 연속으로 땡겨오는 거야. 정기분포로. 그래서 그냥 박스만 읽을게. 박스에 1번 동그라미. 흰색 박스야. 151페이지. 자, 모집단이 그러한 정기분포를 따르면 표본 평균도 그러한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나와 있다. 알려져 있다. 증명하지 않습니다. 증명하지 않아. 됐어? 그런데 모집단의 정기분포랑 표본 평균의 정기분포가 차이가 있지. 뭐? 모집단의 분산은 시그마 제곱인데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래. 아까 얘기했잖아. 분산은 n분의 1배 된다고. 그냥 그 얘기가 그대로 이어가는 거야. 아시겠죠? 2번 동그라미.
심지어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아도 n, 즉 표본의 크기를 많이만 잡으면 표본 평균 x반은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알려져 있다. 증명하지 않습니다. 증명 못해. 됐어? 어떻게? 또 그렇게. 됐지? 그러니까 2번 동그라미는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맨날 정규분포를 하라고. 뭐 되냐 안 되냐 그냥 맨날 정규분포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아시겠죠? 그래야 문제를 낼 거 아니야. 내 말 이해가? 분산만 n분의 1배 이게 정규분포까지 이어진다라는 거야. 그러면 밑에 개념 체크 읽어보실래요? 읽었어? 자, 정기분포 따르는데 평균이 200이고 표준편차가 40인 모집단에서 표본의 크기가 100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가지고 그 표본 평균에 대해서 1번 평균 분산 구하라. 2번 표본 평균이 196에서 204 사이일 때 확률을 구하라. 1번 할 수 있겠지. 오케이? 그럼 2번 풀어볼게. 이 내용이 다시 얘기하는데 이 내용이 그냥 정기분포로 그대로 이어지는 것 뿐이야. 지금 모집단이 평균 200이고 표준편차가 40이야. 그럼 여기에서 표본의 크기가 얼마라고? 100. 그럼 표본 평균은 역시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평균은 그대로고 분산만 어떻게 된다고? n분의 1배. 이렇게. 됐어? 그럼 여기에서 2번 x바가 196에서 204 사이일 확률을 구하래. 아니 당연히 그러면 여기서 봐야지. 확률 변수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됐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이제? 너도 정기분포라며. 모든 정기분포의 확률은 표준화. 되나?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겠지? 됐죠? 여전히 계속 정기분포 해석에 불과하다. 됐나요? 됐지? 이제 5분 쉴 건데, 봐봐. 모집단이 이런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쳐봐. 그러면 표본의 크기를 n으로 잡아볼게. 그럼 표본 평균은 역시 정기분포인데 분산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두 놈의 정기분포 곡선을 좀 비교해보면 너가 얘를 해봐. 이게 모집단의 정기분포 곡선이야? 그럼 이 표본 평균의 정기분포 곡선은 어떻게 되겠냐? 얘가 지금 M이야? 얘도 가운데가 M인 거지. 분산이 커져서 작아졌어. 분산이 커져서 작아졌어. 작아졌지? 그러면 가운데로 쏠리는 거야? 퍼지는 거야? 가운데로 모여진다고. 모여진다니까? 그러니까 너는 이런 그림이 될 거야. 너가 너라면 너는 이런 그림. 대략 이해가? 무슨 느낌 뭐냐? 사실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이게 저기 뭐야? 그 확률 밀도함수 식이 내가 외우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 있잖아. 여기 극대값이 뭐냐면 m일 때니까 이게 0 된단 말이야. 빵 적으면 1이란 말이야. 극대값이 이거야 이거. 됐어? 그럼 표준 편차가 커질수록 얘는 작아지잖아. 이게 극대값이 내려간다는 얘기. 표준 편차가 작아질수록 얘 커지는 거잖아. 극대값이 올라간다는 얘기라고. 사실 이렇게 설명해야 확실한 건데 느낌은 오지? 됐죠? 오케이.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라는 것도 얘기할 수 있겠네. 20분까지 휴식. 야! 잠깐! 152페이지 읽어. 대표형 30번 읽으세요. 여기까지는 해야지. 빨리 읽어 빨리.
읽었니? 자, 핸드크림 무게가 확률 변수야. 평균이 50, 표준표차가 16. 인 정기분포. 이 회사에서 생산되는 핸드크림 중 64개만 본대. 아하, 표본이구나. 그러니까 거기 뭐야? 그 회사 전체에서 나오는 전체 그게 이제 모집단인 거야. 그 중에 64개만. 즉 표본의 크기 n이 64. 의 평균. 아, 표본 평균. X바. X바가 48 이상 54 이하일 확률 구하래. 보기 들어. 그럼 이런 문제랑 똑같은 문제 아니야? 똑같은 문제잖아. 됐지? 그러면 밑에 유제는 됐고 47-2번만. 이거 하고 싶다. 47-2번. 읽었니? 어느 회사에서 생산되는 빵 한 개의 무게. 빵 무게를 확률분수 X로 잡을게. 얘가 정기분포를 따른다 했는데 평균이 152호, 표준편차가 12호. 나는 왕이오. 죄송하오. 이 회사에서는 빵 9개를 한 상자에 넣어 파면 표본. 아, 9개만 보는 거니까. 오케이. 근데 이 9개들이 한 상자 무게가 1296 이하면 불량품으로 낙인 찍힌대. 이제 여기서 이제 뭐라고? 9개. 바로 하자. 그냥 9이 표본의 크기란 얘기지? 이렇게. 근데 그 9개의 무게 총합 말한 거지. 9개의 무게 합이 이게 1296 이하이면 그럼 이게 불량 전하 불량. 이럴 때 빵 한 상자가 불량품일 확률을 구하라. 이미 한 상자의 불량률을 구하라는 얘기. 알았어? 알겠느냐? 알았어? 뭐 어쩌란 얘기냐? 우리가 배운 개념은 이 9개의 평균이야, 평균. 그지? 근데 얘는 지금 무기 합을 말한 거잖아. 어? 그럼 얘는 뭘 말하겠어? 평균 곱하기 개수는 합. 이해가? 됐어?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면, 봐. 9개의 평균을, 표본 평균을 잡아보면, 정기분포는 정기분포, 평균은 그대로고, 분산이 어떻게 돼? 9분의 1배. 이 상태에서, 묻는 건 뭐라고? 묻는 건, 불량률? 그럼 불량률은 이렇게 돼야 돼? 9x바가 1296 이하가 돼야 한다. 이하일 확률. 이걸 묻는 거야. 다시 x바가 이런 정경표를 따르는데 x바가 이걸 만족할 확률 묻는 거라고. 그러면 9를 이항시키면 얼마냐? 4936. 이걸 말한 거거든? 이제 할 수 있지, 이거는. 할 수 있잖아. 됐어? 그래서 선생님 근데 상자도 무게 있잖아요. 맨 밑에 상자 무게는 무시한대. 그러니까 9개 빵 무게만 보는 거야. 9개 빵 무게들의 합을 얘기하는 거지. 얘는 표본 평균 곱하기 개수, 표본의 크기를 말한다고. 그래서 그 밑줄 쳐야지. 두 번째 줄의 맨 마지막 빵 한 상자의 무게 네모. 빵 한 상자의 무게 네모 해놓고 써. 9 곱하기 x바. 9 곱하기 x바. 9 곱하기 x바 쓰라고. 됐지? 그러면 풀리겠지. 쉰다. 25분까지. 뭐라고? 안 된다.
얘들아, 그 질문 체크는 다 했니? 다 했지? 응. 들어가는 거 아닐까? 그 안에서 거래를 어떻게 하는지 말에서 성기를 어떻게 하는지 표준화 팬들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걸 공부하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거의 어떻게 들었어? 응? 아, 그래서 하나 달라는 건가? 오늘 오다 질문을 받긴 할 건데, 그럼 프린트가 하나 있으면 된다는 얘기지? 못 문제 기억나서 보다 맞춰. 다른 테스트 이거는? 저거가 안 됐다는 거지? 알았어.